아버지가 결혼 전세금으로 주신 7천만 원을 몽땅 날려버렸다. 어디로? 이래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7천만 원이면 그 당시에. 아니 근데 표정이 너무 좋아요. 7천만 원을 아니 몽땅 이러고 날려버린 표정이 아닌데.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웃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단 철도 공무원이셨는데 좀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첫 학기 첫 해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 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좀 부잣집 아들로 보였나 봐요. 외모가. 예. 왜냐면은 가정 방문이 순서대로 짜는데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오겠대요. 이제 내일 오실 건데 오늘 오후에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서울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못 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빵 살고 있는데 제빵 살 때. 그걸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죠. 대충 그런 정도의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또 열심히 우리 어머니 열심히 사셔서 그래서 조금씩 모아놨나 봐요. 한날은 부모님들이 내려오라니, 니 좀 내려와 봐라, 순천으로. 그래서 내려갔더니 얼마면 아파트 전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의논해서 우리가 의논했다. 얘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주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종로에 제 동료 후배하고 같이 카페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둘이서 한 5천만 원씩 너무 안 어울리는데 모으면 카페. 한 1억 정도 하면은 괜찮겠다. 괜찮죠. 그럼 그때 저희들이 돈도 못 벌고 있을 때고 또 그때 우리가 모시던 분이 국회의원 떨어져서 화도 나서 우리가 사랑방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반드시 먹는다. 둘이서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5천만 원씩 모아서 카페를 하나 하자. 그래 놓고 있는데 털썩 짠 하고 부모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면 되냐고. 그래서 한 7천만 원 될 건데요. 그랬더니 7천만 원 남기려고. 7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 7천만 원 가지고 와서 뭐 해보니까 5천만 원짜리가 뭐 1억이 되고 1억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때 IMF가 탁 터졌는데 1억 2천만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살 돈입니다. 그걸 이제 왕창 다 말아 먹었죠. 카페가 영 안 돼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잘 돼요. 근데. 뭐 막년회하기 가장 좋은 카페. 종로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예쁜 카페. 근데. 뭐 언론에도 많이 났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후배들한테 맡겨 놨는데 이게 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후배들이 삥땅을 쳐가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부모님들이 그때 낌새를 채고 니 그 돈 어쨌냐. 그래서 저희 동작구에 재개발 아파트 하나 사놨다고. 어머. 거짓말.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럼 그 노인네들이 어렵게 많은 돈을. 아니야,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부모를 위해서 거짓말하니까 괜찮은 거야. 예,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죠. 또 그래도 장가는 갔으니까요. 장가 가는 조건으로 이 아파트 하나 해서 했는데 제가 뭐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는데 뭐 아파트 안 살고 다세대주택 산다고 뭐 저희들이 사는 건데 뭐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냥도 됐잖아요. 지금 정당화 시키시는 방법은 틀렸어요. 네, 부모님 아셔서 어쩔 뻔. 그래서 그냥 전세 하나 통으로 말아먹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요새 지금 얘기 나와서 요즘 참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또 자식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장가 가서 아파트 전세 받아 살기 쉽지 않은데 그 문제 뭐 남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은 뭐 고등학교 3학년이 한참 뒤에 일이긴 하지만은 아들한테도 그래서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말아먹어보니까. 제 아들이니까. 피가 그거를 내가
걔한테도 좀 있지 네, 않을까. 또 날릴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좀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아내께서는 그걸 아세요? 7천만 원 날린 거? 제가 7천만 원, 아까 1억 2천까지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돈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이제 또 이제 자 해서 이 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제 데리고 가봤죠. 현장도 좋아요. 그래서 아내 돈도 아내한테 4,500만 원을 꽂죠. 그럼 얼마야? 7천만 원이 아닌데. 1억 한 2, 3천 된다니까요. 1억 1,500이.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 그거 돈만 7천만 청산하면서 원이고. 예. 그거 청산하면서 결혼 전에 이 제가 아내한테 론 빌렸잖아요. 예. 원금은 갚아줬습니다. IMF 때라 원금도 그때 거의 반띵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IMF인데 이자는 뭐 다 탕감이다. 그래야 나는 정직하게 그래도 원금은 준다. 그리고 원금 갚아줬습니다. 그럼 됐지 뭐. 원금 갚아줘야지 결혼하죠. 안 그러면 결혼도 못 그걸 청산하면서 딱 4,500, 정확하게 4,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남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집사라고 7천만 원 줬지만 물론 그 7천만 원보다 더 잘 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덕에 이제 그러면 그 덕에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 또 우리 당연하죠. 모시던 분이 예. 국회의원 됐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시잖아요. 그 덕에? 아니, 근데 부모님 7천만 원 날리는 저희 걸로. 부모님한테 저희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아니 근데 요즘에는 사실 부모님한테 도움을 안 받고서는 아예 되지도 않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감히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도와줘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집값이라 시작하실 때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지현수 씨 같은 경우에. 예. 예. 전 처음에 결혼할 때 나 있는 줄도 몰랐네. 아니 제가 오늘 가진 게 없으니까 뭘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여기가 내 말이 우리. 연하의 남편이 있고 더 이상 뭘 가져. 그거 필요 없는데. 저는 집 갖고 싶은데. 집 갖고 싶은데. 아니 결혼하기 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오빠야 스타일이랑 할까. 진짜 내가 지금 죽고 못 사는 이 남자친구랑 할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오빠 입장에서 굉장히 설레는데. 아니 제가 능력 있는 그래갖고 오빠예요. 내가 사랑을 선택한 순간부터는 내가 이 사람과의 모든 걸 책임져야겠다 하고 멋지다. 남편이 어리면 솔직히 부모님도 어리세요. 시부모님도. 그리고 아직 본인의 그 경제 사정 제가 이제 관심도 없지만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희 결혼하니까 집 좀 부탁드려요. 절대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우리가 결혼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그냥 둘이 잘 사는 것밖에 없다. 맞아요. 행복하게.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아도 행복하니까 사업한다고 나대지 마라. 되게 사랑스러운데. 나대지마에서. 왜냐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돈이 조금만 생기면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주변에서 아이돌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근데 아이돌은 정말 100% 명예직이거든요. 명예직이에요. 네네. 홍보대사구나, 홍보대사. 되게 주변에서는 너무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헤어지라고 막 저 괴롭혔던 분들도 결국은 돈이에요. 항상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도 안 헤어지니까 결국은 다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다 안 보고 우리 둘이 그냥 편하게 살자. 대신에 사업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냥 둘이 살자.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말자. 지금 남편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요. 저는 집을 얻을 때 저희가 전세 8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도 4천, 저도 4천. 오, 합리적. 딱 그때부터 공동명의를 시작했고요. 23년 전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적금 탈 게 2천이 있더라고요. 2천이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2천이 부족한데요. 그래, 2천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100만 원짜리 묶음으로 딱 20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꼭 현찰로 줘야겠다. 그게 맞아. 앞에 돈이 딱 쓰니까 진짜 아버지가 고마운 거야. 맞아. 근데 계좌에 참
안 그 고마워. 시간이 안 나는데 맞아, 계좌이체. 계좌이체 안 고마워. 하나씩 딱딱 꺼내서 주머니를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절했잖아.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현찰로 주는 게 그거 맞아요. 임팩트가 있어. 007 가방에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 다시 담보해서. 예. 저는 받은 게 마이너스 4,800만 원이에요. 어머니, 부모님께. 네, 이게 예.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대출해가지고 누나들 시집 보내면서 다 대출인 거야. 저도 물론 고생을 제가 26대부터 가장이 돼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집에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난 누구랑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게 제일 힘든 거였고 친구들은 부러운 거였어요. 근데 그게 나름 뭐냐면 건강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생긴 얼굴도 주고. 혼자 다니면서 그때 저는 뭐냐면 한강 다리를 거의 다 건넜어요. 걸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냐면 이 건강을 주신 것만큼 더 큰 유산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저한테 키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84, 5 이 정도 돼요. 그랬더니 야 나 178밖에 안 되는데 너랑 바꾸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형이면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실래요? 아니, 키만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얼굴까지 싹 바꾸실래요? 그랬더니 좋은 게 여기는 한번 생각하더니 싫대. 여기는 집도 단독명이야. 아니 근데 요새 애들은 아, 진짜 우리 때 아드님.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예. 너무 조건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전세 얼마짜리 있어야 되고 몇 평은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정말 좋으면 월세도 살고 뭐 옛날에 월부로 가전제품도 사갖고 1년에 이렇게 뭐 월부를 사갖고 12개월 갖고 막 이래. 근데 근데 요새 그 애들은 시대에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그걸 못 견디니까 못 견디면 자기네가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은 할 수 있을 만큼 안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모도 다 같이 죽자는 짓이고. 그럼 아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저처럼 그거 나이 먹어서도 지팔자 아니 지팔자예요. 지가 능력이 안 되면은 나는 그걸 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렇게 7천만 원 안 주실 거예요, 지금. 근데 자식한테 저는 남겨드릴 게 그래요. 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안 쓰는 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덜 쓰고 아끼는 거. 근데 저도 지금 아이가 11살이지만 뭐하러 부자가 돼? 돈 쓰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식과 내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마음? 난 못 받았으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그걸 내 아이나 와이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한 3년 만에 어느 순간 그랬어요. 너도 저금을 해봐라. 했더니 아빠 나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저금을 해? 그럼 세뱃돈이나 이런 용돈을 모아봐라. 그랬더니 3년 동안 모았는데 한 300만 원을 모은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세배를 몇 번을 한 거예요. 이야. 세배 좀 해줘야 주변에 세배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막 장학금도 주고 막 이쁜 짓 하니까 많이 모은 거야.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거야. 너무 잘 아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3년에 이 정도면 내가 지금 11살인데 얼마나 엄마가 썼다는 거야, 내 돈을. 야, 고개를 경제학이 생겼네. 계산이 짜자자작 들어온 거야. 이야, 이 친구 나중에 잘 살겠구나. 아빠가 있네. 맨날 맞네. 엄마를 믿지 않는 데서부터 재산은 증식되는 저는 거야. 룰은 있어요. 아니 저는 룰은 있어요. 지금도 아들들한테 그래요. 아들아, 네가 공부를 하겠다면 학비는 엄마는 언제든지 집을 팔아서라도 되죠. 그리고 네가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가겠다. 그럼 엄마 여행비 될 수 있어. 대출받아서도 해줄 수 있어. 단 네가 뭐 차를 타고 싶은데 뭐 스포츠카가 타고 싶다. 뭐 좀 더 네가 좋은 옷을 사고 싶다. 그거는 나는 못한다. 그리고 네가 능력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 여자를 불행하고 너도 불행해진다.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네가 기본적인 게 갖춰졌을 때 그때 결혼을 해라. 그때 엄마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가지 마. 네가 감당할 수 자신 있을 있게 때, 나는 가지 마. 지금 그래.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엄마같이 또 불행한 여자를 만들지 마.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소도 언덕이 있을 때 비빈다고 네, 비빌 우리들도 언덕. 너무 없을 때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교훈이 돼서 우리끼리 바슬바슬 못 늘렸다고 그러지만 싹수야 자식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차근히 이렇게 예금 모으고 우리가 못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 도와야 할 소년 가장도 아니고 제가 모을 수 있는데 얼마만큼 모으고 이랬는데 장가 간다 하니까는 얼마 우리가 세금 저쪽 안 받는 범주 내에서
그 정도는 보태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돈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집을 이제 사서 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안 보태줄 수가 없지. 그리고 지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 은행돈 갚았어요. 갚기 시작하니까. 갚으면서 뭐 옆에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면으로는 구태의연하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면으로는 자식을 위한다는 거가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래죠. 아니 근데 저는요. 그 아들이랑 남편 대화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빠 꿈은 뭐야? 그랬더니 택시 드라이버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바뀐 거예요 그새. 뭘로? 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더 심해졌어. 더 심해졌어요.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하시지. 아들이 갑자기 할 말을 잃어가지고 아빠 나는 그러면 뭐를 했으면 좋겠어? 아들 아무것도 하지 마. 놀아. 아빠가 이 다음에 건물 하나 딱 줄 테니까 임대료 받으면서 펑펑 쓰면서 놀아. 무슨 뭘로 건물을 지금 나 지금 한 채 없지만 자기가 한탕을 뛰면 엄청 벌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남편이. 뭘로 뛰신대요? 택시를 밤새도록 갈 건가? 그것도 안 하신다잖아요. 뭘로? 변호사. 네, 이제 옷 벗으면 자기가 한탕을 뛰어서 아들 건물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제 9살 됐는데 좋은 거 가르친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고생이란 걸 전 많이 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작정한다고 고생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남편이 버는 돈은 제가 악착같이 뺏어야 될 것 같고요. 못 주게? 그다음에 제가 주택 청약을 하나 든 게 있는데 그것도 정말 숨겼다가 맨 마지막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 안 하느냐 그걸 보고 결과물 보고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수진 마담님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전혀 도움을 처음부터 주고 싶지 않다. 네, 결혼할 절대. 때도. 네. 저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들은 학비도 스스로 대게 하고요. 그다음에 네, 아르바이트를 하게끔 할 아직 그 거예요. 나이 안 돼 보셨죠? 네. 가보세요. 그리고 청량예금 우리 5개가 있어요. 애가 5이니까. 그게 5개가 지금 군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럼 뭐 하냐고 추첨될까 봐 겁나요. 추첨되면 돈을 누가 내요? 그거는 부모님이 또. 그리고 뭐 학비 벌어서 여보세요 학교 안 간다고 얘기 나오면서 집에 있을까 봐 겁나서 학비 대줄게 가세요. 학교 가세요. 아이고 이런 문제가. 아직은 어리고 애가 매주 어려서 모르는구나, 우리가. 한 5대 봐요. 종류별로 다 겪고 나면은 결국은 애들은 지 한 만큼 지가 겪고 가야 된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할 놈은 지가 알아서 고생하는 거고 고생하기 싫어서 악착같이 저금해서 하는 애는 도와주는 거고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들이 작년 11월까지 반 지하에 살았어요. 방배동에 40만 원짜리면 오죽하겠어요. 반 지하에다가 공기가 안 통해요.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너무 이사 갈 때 너무 들어가고 싱크대만 내가 100만 원 주고 바꿔줬어요. 그 월세 사는데. 들어서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가보고 놀래갖고 빨리 바꿔줘라. 어떻게 애를 이런 데서 살게 하냐. 그래서 아니다.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살아야 되고 이게 싫으면 지들이 능력을 키워서 벗어나가야 된다. 2년을 살았는데 벗어나갈 기미는 없었어요.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 싱크대가 깨끗하니까. 아니 그리고 장마가 되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물이 들어와서 신발이 운동화가 둥둥 떠 있는 거를 사진을 왜 찍어? 보내. 엄마 비가 들어와서 신발이 떴어. 운동화가 다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걸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엄마가 물을 못 보내는데 그리고 사진을 바로 삭제해요. 사진 자꾸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거든. 맞아요. 그렇게 2년을 견디고 작년 11월 말에 지상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엄마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는 거야. 햇빛만 들어와도 맞아. 벌써 고마운 줄 알고. 이 지하에 살던 게 딱 와서 그리고 교육이네. 지하에 있을 때 지상 올릴 때 본인 돈으로 올라갔어요? 아니죠. 근데 고마움을 안다는 엄마도 거죠. 하는 아니 거. 처음부터 해주면 고마움을 그러니까 모르죠. 처음부터 하면은 그치, 고마움이 처음부터 하면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해주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지하실에 살아봤고 햇빛이 일부러 고생을 시켰다. 아니 일부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면 나는 그거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일부러는 아니고 능력 그때 안 되는 대로 너 해봐라.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햇빛에 빨래를 넣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를 해요. 사서 고생을 잘했다. 햇빛이 들어왔다는 거에 천국과 더 이상 지옥이라고. 신발 안 떠다니니까. 안 떠다니지. 그냥 신발장이고. 지하 3층부터 올라오는 건 지하 3층이 없어. 아니 근데 요즘에는 사실 집을 얻는 거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저요 시집살이 이렇게 해서 돈 그거 하려고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시댁에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지연수 마담님은 주변에 그런 거 보면 왜 이게 진짜 마음이 난 안 되겠다 들어가 살아야겠다 돈 모으려면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도 살았었어요, 같이. 근데 시댁 말고 친정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신랑이가 와서 같이 사는 거네요. 네네네. 네. 저희 엄마도 저하고 말투가 비슷하세요. 약간 좀 이렇게 조용조용 하시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독 아빠한테만 화가 있으세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신랑하고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주방에 서 있었고 저희 아빠가 참외를 깎아주려고 저한테 참외를 들고 거실에서 TV 보는 엄마한테 여보 참외 먹을래? 그랬더니 엄마는 저희가 있다는 걸 모르신 거예요. 무의식 중에 시끄러! 이런 거예요. 그 차분한 어머니가. 아니, 이거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네, 저희 신랑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섭다고, 장모님 무섭다고. 네 미래의 모습이라고. 아니, 근데 제가 그 합가도 합가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제가 약간 저희 신랑한테 부모의 마음인가라는 거를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도움을 안 받고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사를 6번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저희가 4번째인가 5번째 때 제가 그때 아기를 막 낳았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고맙다는 생각보다 절대 김서방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면 엄마가 만약에 지금 집을 해주면 나랑 김서방 고마워하지 않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버텨야 김서방이랑 나랑 끝까지 살 수 있다고. 멋지다. 아니 진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다음에 영영 안 해주시면 어떡하려고 그걸. 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평생 데리고 살려면 고생 좀 해야 돼요. 평생 데리고 아니 근데 그 고생을 나도 하는 거잖아. 지연수 씨도 하는 거잖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생이지만 이 사람이 인간이 돼야 앞으로 쭉 가니까. 그러니까 진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교육시키는 그런 마음, 고생시키는 마음. 또 하나의 아들. 그러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철이 없어요? 아 지금 많이 좋아진 게요. 좋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긁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0원도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저한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데 한번 봐줄래? 신중해졌구나.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근데 저는 그 발전하는 모습이 진짜 고맙더라고요. 미안한데 100세 사신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남자는 60대부터 철이던데. 맞아요. 몇 살 남았어? 몇 년 남았어? 한 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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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마 60 넘어도 안 들어. 경험자로서의 말씀을. 저는 집이 다 날아가고 나서 월세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해야 이익이 돼요. 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장이혼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혼을 하자, 서류상으로. 당신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일을 하잖아. 그럼 내 수입에 얼마 해서 나라에서 집을 준대. 근데 남편이 죽어도 못한대요, 걔는. 내가 뭐 어떻게든 뭐 굶지는 않게 할 테니까 이렇게 다 헤어지지는 말자. 근데 쥐뿔도 안 지키면서 그 말만 하더라고요. 쥐뿔도 안 지켜. 근데 그 상황에서 애들이 공허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아파트 살고 좋았는데. 근데 엄마 아빠도 없고 다 나가고. 큰아이가 특이 걸리더라고요. 특이 왔어. 코를 돌려요, 막. 코를 이렇게 돌려요. 그 어느 날 제가 이상하게 틱이 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병원을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약도 처방을 받고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안심을 줬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딱
그러니까 병이 걸렸어요, 제가. 6시 반 땡 되면 집에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안 오면 안 돼. 장을 봐서 빨리 애들 밥을 해줘야 애들이 안정감. 그 안정감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이랬어, 내가. 틱을 고치자. 그러면서 이랬어. 너는 괜찮아. 그리고 이제 약을 받아서 벽장 안에 넣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불안하거나 뭐 하면 저 약을 언제 먹을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불안한 게 없어. 엄마는 항상 돌아와. 아빠도 돌아와. 그래서 늘 그거를 강조했더니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자기가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더니 또 한 가지 자세히 봤을 때 엄마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너무 착근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공부만 딱 해. 걱정이 안 되게. 걱정을 하면 네가 돌리잖아. 그래서 6개월 만에 딱 고쳤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너무 큰아이와는 추억이 많죠. 근데 이제 둘째는 뭣도 모르는데 큰아이가 엄마가 아침에 더 일찍 나가니까 애를 유치원에 이제 데려다 주고 큰아이가 거의 노이로제가 자기 동생을 네, 노이로 5살 차이라 그렇다지만 애가 큰아이가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외부에 이제 내 식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어리니까 애가 밥을 못 먹어. 얘를 지가 봐야 돼. 걔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큰아이랑은 지금 뭐 거의 막 너무 친한 전우애 친구 같은 게 있어요. 전우애가 맞아, 생겼지, 그런 진짜. 거. 하여간 집이 이렇다니까 그놈의 집 때문에 이렇게 울고 집이 웃고. 뭔데? 집이 뭔데? 오늘 저희가 사실 네. 누구나 살 수 있으면 살고 싶죠. 그렇게 내 집에서 살고 싶고 누구나 네. 꿈꾸는데 네. 이거 언제 사야 할지 또 잘못 사가지고 남들은 오르는데 내 집은 꼬르박아. 맞아. 그 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언제 사면 좋고 또 어디서 사면 딱 좋을지 전문가면서 친숙한 분입니다. 우리 그때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았는데 다 못 물어봤었잖아요. 이분 저자시잖아요. 책까지 쓰시고 방소사. 최고의 강의. 예. 자, 우리 박미 네. 씨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후 준비는 집 한 채로 성공하자 이렇게 마련해봤습니다. 박미가 주장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10계명은 먼저 1번 살 때도 항상 팔 때를 고려하라. 여러분들은 집을 사실 때 얼마에 샀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뭐 위치라든가 자기가 살기 편하고 큰 집이라든가 또 약간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생각하고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언제든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처음에 값이 얼마였는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값을 측정을 해서 살 때는 항상 팔 때를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 우리가 어느 지역에 집을 살 것인가. 그 위치와 관리 상태. 제가 부동산을 살 때는 항상 아파트든 집이든 첫 번째도 관리, 두 번째도 관리, 세 번째도 관리인 듯이 집이 상태가 잘 돼 있는 집. 굉장히 골격줄 잘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별 큰 수리를 안 하더라도 그 안에 내부들이 튼튼하게 돼 있는 집들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는 황금성. 예,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황금성을 나중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포인트를 줄 것인가 그것을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황금성 짜장면집입니다. 뭐 짜장면집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예, 뭐 우리가 시켜 먹기도 편하고 그런 거는 이제 그 네 번째도 똑같은 조목이긴 합니다. 처음값, 즉 분양가가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라입니다. 아파트들은 이제 처음값이 정해져 있죠. 5억이면 5억.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 때 이게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 흐른 다음에 경기 흐름에 맞춰서 보니까 한 2억 정도 올랐네. 어느 정도 값이 될 건가? 그 정도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바라라. 이런 룰들이 있는데 부동산도 같습니다. 어떤 거든 욕심을 내면은 부동산은 왜냐하면 굉장히 사기는 쉬운데 팔 때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그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1억 정도를 덜 가져가더라도 집을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리와 경기 변동을 반드시 체크하라. 이것은 지금 세계 금융의 흐름이 어떤지, 특히나 환율. 예, 환율이 이동이 있으면 주식, 그다음에 저축성이라든가 부동산이 폭락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뭐 한 번 정도 그냥 땅땅땅 쳐보면 아, 그랬구나. 뭐 코스닥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다 이런 걸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금리, 경기 변동을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를 믿고 집을 구하지 마십시오. 네,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 사이트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현장을 가서 보면은 그런 값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싼 집은 항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세든 그 집을 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저 이 집에 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보다는 발품을 팔아서 본인이 잘 집을 매도하거나 또 매각을 하거나 또 월세를 얻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9번째는 9번째입니다. 사겠다고 마음먹은 부동산은 몇 번이고 현장을 찾아가서 수십 번에 걸쳐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작년 제주도에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38년 전 제가 공연을 갔다가 중문관광단지 라인에 꼭 언젠가는 성공하면 집을 사겠다. 결국 38년 만에 소망을 이뤘습니다. 38년 전에 찍은 집을? 네. 진짜요? 감동적이었겠네. 집착이 대단하시다. 왜 안 변했을까? 없어지만도 안 돼. 그래서 38년 전에 공연 뭐 거기뿐이 아니고 많은 공연을 다녔지만 거기가 가장 발전할 요소가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어디예요? 굉장히 궁금해하신다. 어디? 네, 아주 그냥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값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사실 부동산을 살 때 똑바로 된 집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저 집이 그거라 생각을 하면 깎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무조건 계약하라. 예. 10번째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사실 불로소득 중에 가장 좋은 소득이 임대소득입니다. 예, 그래서 세금을 또 많이 내죠. 그래서 그 300이라는 것은 모든 경비를 뺀 300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익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거의 6%까지도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들은 좀 퍼센트가 낮아질 확률이 있고 지금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일 안 하고 나이가 들면 조금 나오는 월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편하지 않나요? 네. 거기다가 또 내가 생각했던 값이 10억이었는데 갑자기 8억 5천? 네, 나왔어요. 9억에 시장에 나왔다. 귀신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있지만 그런 것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집세랑 잘 맞고 내가 노후에 대책으로 충분히 이 물건 하나로 살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깎지도 말고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주식의 우량주처럼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르는 지역을 판단을 잘 하고 들어가면 1년에 5억을 주고 샀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올랐다. 5년이면 7억 5천이죠? 예. 그렇다면 집을 1년에 10%씩 오를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이고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인가? 보통 우리가 지하철. 역세권. 역세권. 편의점. 지하철. 더블 역세권. 두 번째 뭐죠? 학군. 애들.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데는 이미 어떻게 되죠? 집값이 올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새롭게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재벌들. 재벌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가 스스로 발전을 만들고 또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한 타운을 만들기 때문에 그 타운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옆구리 타운은 얼마든지 저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하철, 학군, 교통, 인프라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동네를 따져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조금 색다르게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동네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주차장이 확실하게 돼 있는 곳, 특히 그런 곳들은 외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외곽을 그렇게 특별하게 허허벌판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줬는데 주차장이 천장도 높고 너무 잘 돼 있다. 그런 집을 선택하시면 값도 싸고 나중에 올 확률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를 드리자면 집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사도 집이 있다면 언제든지 뭘 하든지 자신감이 있다는 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 흐름 그리고 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우리는 폭등하나 폭락하나 굉장히 보셔야 되고 주식시장도 많이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 많이 하셔서 좋은 집 마련하셔서요. 노후 대책 한 채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